네, 저는 사실 돈 진짜 건물에다 많이 쓰고 후회한 거 되게 많아요. 생돈도 많이 쓰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아파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얄동, 로얄층, 향, 뷰, 이런 거.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파트 먼저 샀어요. 다 사고 나서 알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돈을 꼬라 박으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해요. 배우지 말고 경험하라. 부동산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데 가서 배우란 얘기예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여러분들 집 사면서 이거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많이 사고 판다 그래도 10번? 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안 해. 살면서 한 번만 하거나. 저는 경험주의였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까먹은 돈이 진짜 수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고 배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건물 사고 팔고 한 게 한 6채 돼요. 사고 팔고 한 거.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유튜브에서 말고 내 주변에 건물 관련된 종사자가 아닌데 저 한 6채 정도 사고 팔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고. 제가 그럼 잘하냐? 아니에요. 저도 건물 쪽에서 병신이에요, 병신. 한 6채 사고 팔고 한 거 가지고는 누구를 가르칠 그게 안 된다니까. 여전히 나도 실수를 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은 역시 이거 사지 말 거야. 이게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배운다면은 저는 이분 추천합니다. 옥탑방 보보스님. 옥보스님 아세요? 김종률님, 김종률. 이분 추천합니다. 아파트 고민한다. 이분 추천해요. 유나바머님. 너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매 배운다. 경매는 저는 개인적으로 2개예요. 이분 진짜예요. 경매를 겁내 많이 해. 그 다음에 홈336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안정일이라는 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내가 더 다양하게, 저는 북극성주님. 이거 다 정해져 있어.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그냥 케이스 싸움이에요. 그래서 새로 진입한 애가 잘할 수가 없어. 부동산은 케이스 숫자가 깡패예요. 케이스 숫자가 깡패다. 그리고 월부, 너나이님. 이거 강의 듣기가 어렵다면서요 요즘에는. 너바나님. 여기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제 아파트 내 집장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죠. 내 집장만 좀 다른 거니까. 내 집장만 좀 다른 거죠. 근데 여튼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하다 보면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아빠도 부동산 몰라요. 미안하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아버지도 부동산 모른다니까. 제가 말했죠? 부동산은 케이스가 깡패라고. 전문가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실패담이에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제가 개망했어요. 2020년에 진짜 고가로 산 거 이때 사고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분한테 물어봤더니까 너무 비싸게 샀대. 지금 2025년이죠. 이게 올랐다니까. 이게. 그건 뭐예요? 내가 첫 번째 매물은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전에 저는 다른 부동산에 썼고 건물은 2020년이 처음이었어. 근데 2025년까지 6년이 지날 동안 그 사이에 금리도 엄청 올랐었고 다시 내려오기도 했고 또 중간금리도 가고 이 동네 상권이 박살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격이 올랐어.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는요, 그지 같은 거 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그지 같은 거 살 가능성이 높아. 그지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웬만큼 진짜 너무 그지 같은 거 아니면. 그래서 초보에는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야 돼. 아니 막말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2시간 만에 주파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그러면 불가능하냐? 아니 가능한 얘기죠. 가능. 왜냐면 그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2시간 주파했다는 거야. 내가 그 버스 중앙차로도 좀 위반하고 했지만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차 끌고. 와 미쳤다. 2시간 너무 짧은가? 뭐 3시간? 2시간 만에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도 지금 당장 차를 사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가능해요? 가다 뒤져요. 하나님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 쓰고 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후회했으니까 제가 말했죠. 부동산은 케이스가 깡패다. 그래서 제가 겪은 케이스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강의도 많이 들었고 부동산에 꼬라박은 돈도 많고 다시 돌아와서 건물 사고 개고생한 이야기 오늘 딱 3개만 딱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겁나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 왜 사요? 이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경제적 자유라고 써 있죠? 근데 그리고 건물 사지 말란 얘기. 왜? 자,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에 진짜 버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분은 이미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건 아니면 컨디션 안 좋건 뭐건 계속 현금 흐름이 유지가 돼. 그냥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원하는 사람은 좋은 현금 흐름의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원하지 이미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대가 젊음을 원하나요?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죠. 충분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보면 돈이 많아요. 연예인분들 중에 TV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을 따르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돈이 많다고. 돈이 많아도 더 많이 벌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억을 목표로 하지 않나니까. 만약에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100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1000억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없는 게 목표가 된다니까. 자,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이 앞으로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공투를 했어요. 공투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공투를 하니까 서로 법인으로 했어요. 법인으로 해야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차익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에서 끝나요. 자,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법인돈은 어때요? 법인돈은 실제로 용처가 정해져 있다. 업무 연관성.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 것도 법인돈을 쓸 수 없어요. 만약에 법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다면 기름값도 쓸 수 없어요. 뭐 자동차 관련된 거. 아이 아픈 거 법인돈 쓸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아파도 법인돈 쓸 수 없어요. 만약에 1인 법인이면 우리 애 학비도 쓸 수 없어요. 실제로 나가는 돈들에 대해서 쓸 수 없어요. 그럴 거면은 결국에 개인한테 배당을 해야 돼요. 배당을 하거나 급여를 줘야 돼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인돈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돼요? 세무조사 받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넣은 돈은 실제 돈의 한 0.6 정도, 그러니까 60%죠, 60%. 60% 정도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60, 70%만. 여기서 그럼 법인으로 들어올 때는 한 20%란 말이에요. 저 이것도 잘 몰랐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법인으로 갔다가 개인으로 올 때는 세금을 어차피 또 내야 돼요. 세금 2번 내야 돼. 내가 100% 법인이라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인돈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밥 먹는 거 말고는 못 쓴다. 속 편하게 생각하려면 밥도 비싼 거 못 먹는다. 자, 속 편하게. 자, 여튼 근데 제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공투를 뭘로 했어요? 일단 법인으로 했어요. 왜냐면 법인은 20%니까.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면 되니까. 개인으로 오면은 이 소득세 구간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월세가 나온다 그래도. 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이 복잡한데 뭐예요? 법인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투는 두 개의 법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건물에. 그래서 제 걸로 할까 다른 분 걸로 할까 하다가 다른 분 걸로 했어요. 다른 분 법인으로 대출을 내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제 사업은 그냥 저냥 그랬어요. 이분은 사업이 적자가 났어요. 사업하는 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적자 날 때가 없어요? 적자 날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금리를 얼마에 했냐면 3.5 정도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막 금리 폭등하던 시기에도 한 5%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정상화됐잖아요. 지금 금리 몇 프로냐면 거의 8%대 됐어요. 왜?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적자 나니까 대출 연장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거는 내 현금 흐름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내 사업이 적자 났을 때 그때도 내가 돈을 잘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될 때 건물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건물까지 여러분을 공격해요. 더 무서운 건 세상 금리는 지금 다 몇 프로대예요? 지금 법인으로 건물 한다 그러면 세상 금리가 다 3%대예요. 근데 나 혼자만 8%씩 내야 돼요. 자, 이거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금리가 8%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전에 금리가 급등하던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월에 버는 돈 엄청 많은 분들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실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때 다 자빠졌어. 난리 났었어요. 팬데믹 때는 오히려 좋았어, 이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쓰러진다고요. 근데 심지어 세상의 금리 다 멀쩡한데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도움을 받으려고 건물을 사놨는데 그게 나를 칼로 찌른다니까. 평소에 공실은 하나도 안 무서워. 평소의 공실은 왜냐면 계산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한 5%대까지도 머릿속에 있다고요. 근데 내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90%를 대출했어요. 90%를 대출했어요. 90% 어떻게 대출해요? 대출 한 70에서 80% 받고 보증금 뽑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뽑으면 90%가 아니라 한 200%도 뽑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출 다 뽑으면 내가 집에서 대출 뽑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돈 들어요? 돈 안 들어. 다 대출이에요. 근데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된다. 데미지가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옵니다. 다 무너져요. 투자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몰라요. 투자는요,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투자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투자자. 중개해준 사람도 책임이 없고요. 세입자도 책임이 없고, 여러분들 이거 사라고 컨설팅 해준 사람도 책임이 없고, 아무도 책임 없어요. 투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투자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대출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채무자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 그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맞죠? 채무는요, 이거는 따라가요. 이거는 확실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막 8% 되면은 데미지 받는다는 게 이게 확실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걸 왕창 빌려서 불확실한 거에 넣는다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니까 건물을 샀을 때 이 방식으로 가면은 이게 경제적 자유가 되냐고요. 경제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앞으로 낮아질 겁니다. 거시 변수.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 혼자만 8%. 저 다른 건물은 3% 받아요. 다른 건물 대출 저 3% 받는다고. 근데 이 건물은 8%씩 해요. 저는 그래도 이거를 50% 정도 안에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대출을 각자 받자. 저 회사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진 그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해봐. 내 거. 내 상황이라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원해서 건물을 샀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공실 나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막말로 저야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딴 분들은 이거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위기가 안 오더라도 내 법인이 매출 가지고 대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법인 가지고 대출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매출 잘 나오니까 내가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하려고 법인의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땡겨서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진짜 그 법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대출을 풀로 땡겨서 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내가 여차하면 내 사업이 안 되면 연쇄 도산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건물을 풀 레버리지로 사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경제적 자유에서 오히려 엄청 멀어져. 반대야. 경제적 반대야. 반대. 예. 경제적 속박. 내 건물의 지방령. 경제적 속박을 하는 거예요. 속박.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건물 사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법인은 언제 내년에는 잘 안 될까? 이거 있잖아요. 이 불안감을 스스로 한 3, 4배 키우는 거예요. 3, 4배가 아니죠. 한 3, 40배 키우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무제표가 망가졌더니 금리가 나 혼자만 올라간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했던 실수예요. 이것도. 건물 살려면 어딜 가요? 부동산 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을 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물리적으로 내 몸이 하나잖아요. 갈 수 있는 부동산 최대 20개입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건물을 살려 그러는 내 인생의 시점. 왜냐면 내가 돈이 벌어져야지 건물을 사니까. 그죠? 그 시점에 나온 것들끼리 비교를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이 건물을 서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20개 갔을 때 한 곳당 건물 그 브리핑 파일을 한 보통 20개에서 30개 가져옵니다. 브리핑 파일을요. 여러분들 금액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를 가져와요. 그 안에 보면 임차 내역이랑 막 이런 거 전부 다 돼 있어. 그 파일에. 이미지랑 임차 내역이랑 특이사항이랑 뭐 이런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임장 보고서 같은 게 이미 있어요. 그게 20개에서 30개 돼 있어요. 이거를 처음 보잖아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20개에서 30개를 보면 결국 2개 정도 물건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분의 설명을 들으면 결국에 2개 정도로 좁혀지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안 사봤잖아요. 브리핑만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자, 아까 전에 제가 그거 했죠. 투자의 책임을 누가 진다고? 투자자가 져요. 하나에 20개에서 30개면은 최대 한 600개 정도 매물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특정 시점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2개까지 탑다운으로 내려온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이게 중개인의 생각이라고. 중개인이 중개해야 되는 건물로 드립을 하는 건 여러분들 애기 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건물의 애기예요. 여러분들 데리고 손잡고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런 다음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야, 이거 하면은 이 썩어서 안 돼. 뭐 한 다음에 결국에 엄마가 먹이고 싶은 거 쥐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처음에 애한테 가서 고르라 그랬잖아, 마음대로. 근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면은 그 애기 마음대로 고른 거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래서 그렇고 저것서 그렇고 이거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진짜 정직하게 얘기 드리려면 저도 그거 골라서 보신다 그래서 팔면 좋지만 이 사람들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들 같은 사람 1000명 봤어요. 10,000명 봤어. 좀 과장 못해서.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뭘로 간다는, 이 두 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1 vs 1대1일 때는 뭐가 더 좋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600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검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1대1로 가면은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이때 600개가 아니라 6만 개를 한다 그래도 시점이 뭐예요? 현재 한 시점이야. 저도 어떤 거는 싸게 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왔던 매물 중에 제일 쌌거든. 근데 아니에요. 뭔 말이냐? 이거를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 건물을 사고 6개월에서 1년 지나잖아요. 누가 호구인지가 나와. 자, 무슨 얘기냐면 실거래가를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밸류맵이라는 데를 추천을 할게요. 밸류맵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최근 3년간 실거래된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밸류맵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사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지고 이 밸류맵을 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들이 찍혀 있어. 여러분들의 근처 필지에서. 필지라는 거는 어떤 땅이죠,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거 근처 땅에서 실거래가가 찍힌 거를 딱 보면요. 아, 내가 병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6개월에서 1년. 여러분들이 금매라 그래요. 600개 중에 제일 싸대. 그건 언제예요? 이 600개 중에서만 그런 거예요. 이 600개가 나한테까지 왔잖아. 나한테까지 온 600개는 떠도는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도는 물건만 600개 본 거예요. 진짜 물건 한 개를 못 보고 6개월, 1년 뒤에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은 내가 이 600개 중에 제일 싼 거 샀음에도 얘보다 비싸게 샀다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싼 거 여러분들이 알기 쉬워요. 진짜 싼 거. 그러니까 이 시점에 진짜 싼 거는 여러분들한테까지 물건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이 시점에 싼 걸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 그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러면 경매로 가야 돼. 경매는 진짜 더 싸니까. 자, 그럼 이 실거래가보다 더 싸게 사는 경매로 가든지. 경매로 가면 이게 없어요. 왜? 나라는 국가는 사기를 안 쳐요. 근데 자, 경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또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럴 가능성이 있죠. 비싸게 샀을 가능성. 그럼 뭘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초벌해서 실수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랫동안 보유해도 내가 데미지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첫 건물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는 거를 실수 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커. 이거는 너무 커. 제가 웬만하면은 강의 들으란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강의 들어야 돼. 만약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너무 크니까. 그 매물 중에 싼 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저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뭘 했어요? 매물 중에 싼 걸 샀었어요. 부동산이 만든 프레이밍 안에 좋은 걸 샀어요. 그때는 건물 실거래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고 밸류맵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싸게 나온 게 아니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아니면 결국에는 내가 입지 싸움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가서 뭘 어떻게 하던 뭐 트래픽을 만들던 뭘 하던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던 뭔가 내가 답이 없으면 제가 좀 겁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치트키예요. 유튜브. 이게 치트키야. 그러니까 인정을 할게요. 자, 그래 이거 유튜브 배우라는 거예요. 유튜브.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 빵명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자, 궁금한 분은 고정 댓글 이거 다 보고 일단 이거 다 보시고 내가 이거 그래 치트키 그러면은 너는 유튜브 있으니까 잘 됐지.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 있으면 좀 걱정 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이거 여러분들 봐요.
만약에 유튜브 없었으면은 저 이거 까먹은 거 뭐예요? 화병. 근데 뭐가 있어? 유튜브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컨텐츠가 되잖아요. 나 만약 유튜브 없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화병이야. 회사 잘린 거 화병이에요. 근데 이거 생기잖아. 그러면 컨텐츠 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긴 안 좋은 일도 컨텐츠가 되고 좋은 일도 컨텐츠가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더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 얘기는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장사 포인트가 떠올라가지고 찍다가 근데 이거 지우개 좀. 자,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싼 거 사면 후회한다.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 세 번째. 싼 이유를 모르면, 싸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면 후회해요. 예를 들어 내가 실거래가를 배웠어. 밸류맵에서 봤어. 근데 나온 게 싸. 근데 이게 어떤 게 싼데 왜 싼지를 내가 몰라. 아유, 왜 싸지? 근데 부동산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게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이혼하는 바람에 싸게 나왔어. 그거는 건물의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물건이 나한테까지 왔지? 나 부동산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 사연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니, 그 사연이 구라일 경우도 있어. 왜?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여러분들 등기하고 나면 남이에요. 맞아요? 다 남이에요. 다 남. 마치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개인도 남이야.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가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모 은행에 갔는데 대출을 하면 자서를 하잖아요. 쭉 했어요. 사인을 쭉 했어. 몇 장을 했어요. 갑자기 이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봤더니 마지막에 슈퍼노마를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인했어요. 진짜 제 구독자고 너무 좋아한대. 근데 등기하고 만약에 그거 건물 가격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팬이더라도. 어떤 진짜 절친이 은행원이더라도 아니면 절친이 중개사라도 그 건물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금액이기 때문에 등기치면 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싼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게 왜 나한테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싼 이유가 이거 있죠. 내 능력으로 개선 가능. OX가 있습니다. 자, 싼 이유를 모르면 후회해요. 왜? 모르면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근데 내가 싼 이유를 찾아봤는데 내가 개선 가능한 이유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장이 있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개선 가능하다면 이게 O잖아요. 싼 이유를 알고 개선 가능 여부를 타진해 봤는데 이게 O야. 그러면 싸게 사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싸. 근데 왜 싼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강의를 만약에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얼마 받았어. 그죠? 그럼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저는 뭐예요? 원래 경험주의자였어. 경험주의.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진짜지. 배우는 거는 아니지.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배우고 나서 경험하면 훨씬 잘 돼. 배우고 나서 경험해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이런 거는 싼 이유, 이거 왜 싸? 이거 챗GPT도 몰라. 챗GPT한테 백날 물어봐라. 이거 안 와. 근데 부동산 선생님도 초보야.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부동산 선생님이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강의를 해요? 부동산으로 계속 벌면 되지. 왜 강의를 해요? 강의하면 부동산 더 빨리 살 수 있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건물을 사지 말라.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법인의 이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건물이 올라가는, 그 건물 올라가는 것도 내가 향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수십억 원을 손해봤다고. 수십억 원을 손해봤어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그냥 거의 제 생각엔 똔똔 같아. 물론 오른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사기당한 것도 있고, 많아요, 많아. 근데 왜 그러면 그 건물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쉴 때마다 한다니까? 이걸 전업으로 갖다 붙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걸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돈 주고 강의를 안 들은 내 잘못이지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 선생님이 없었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유튜브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해주지. 답해주지. 근데 내가 강의 만드는 것만큼 신경 써서 하지 않는다고. 막 거기에 내 인생 갈아 넣어서 하지 않는다고요. 돈 받고 하는 건 찐텐으로 하잖아요.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친하다 그래. 어떤 예를 들어서 세무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랑 친해요. 그분한테 그냥 친분으로 물어보는 거랑 실제 기장 맡기고 임대사업자 기장 맡기고 내가 예약 잡아서 상담료 주고 하는 거랑 돈 내고 하는 게 진짜지. 그냥 하는 거는, 왜냐면 나도 별로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돈도 안 내는 거 아니야. 그 띄엄띄엄 얘기한다고. 띄엄띄엄 얘기한 거 가지고 내가 찰떡같이 알아먹고 내가 똑똑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안 그래. 이거는 뭐냐면, 자, 실수를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면 돼요. 근데 실수하면은 좆되는 게 있어. 건물이 그래요. 공부 안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죠.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계속 그것만 파고들고 그것만 하는 사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나이님은 안 해. 아파트 말고 안 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얘기하다 깜짝 놀랐는데 자기는 방망이 깎는 노인이래. 대박이잖아요, 표현이. 근데 실수를 회복해 주는 것이 뭐예요? 자, 이 모든 거. 이 실수를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이 실수를 만회할 시기를 딱 줘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게 하잖아요. 버틸 수 없게 스스로 세팅을 해.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건물 오면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 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걸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주식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요? 할 수가 없잖아. 특히 이런 공개 주식은. 그쵸? IPO 된 거는 유통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사도 뭐 없잖아요. 여튼 제가 이거 건물이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풀 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거는 내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못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도 배우기 전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고생했고, 건물은 아예 배울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고, 경매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배워가지고 상승장일 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2016년 막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 17 뭐 이때 시즌인 것 같아. 그때 뭐였어요? 상승장이잖아. 낙찰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튼 이번에는 뭘 했어요? 이거 건물에다가 호구되는 3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진짜 중요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날아가도 건물은 남으니까. 그 얘기는 뭔가요? 똑같이 1대1일 때 그런 거예요. 날아가도 건물은 남는다는 건, 이게 예를 들어서 대출이 이만큼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면 건물이 안 남는다고요. 부동산의 안정성, 부동산의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연쇄도산이에요. 연쇄도산.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 엄청 친절했던 그 은행원이 굉장히, 왜 이러십니까 고객님? 옛날에 이런 웹툰이 있었어요. 아세끼가라는. 여기에 그거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가 나오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다가, 이놈 자식아! 막 이러다가, 제가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요거 외상해도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고객님? 이런다니까. 그래서 건물 살 때 상황이랑 달라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산을 세팅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지려고 자산을 세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을 눌러놓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부동산 하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투자하다가 저는 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 찬찬히 풀 테니까 눌러 놓으시고, 제가 앞으로 2번째 100만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